아이쿠, 꼰대 아이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철진한 책자이긴 하지만 홍콩 K-옥션 안내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내용이 박서보 선생님 내용을 읽고 있는데, 1950년대 얼마나 살기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그 박서보 선생님의 추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큰 돈은 아니지만 비용을 지불하시고 그림을 사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1982년도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미문화원의 도서관을 시간 날 때마다 갔습니다.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그림 보는 겁니다. 그림. 뭐 피카소, 르네와르, 마네, 모네, 모딜리아니 이런 작품들 정말 색깔이 대단하고요. 사이즈도 크고 인쇄술이 정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좋았으니까 그 책자를 쳐다보고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얼마나 흐뭇해했는지, 심지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택시 운전을 조금 했는데,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그 근처에 손님이 내리고 빈 차로 다른 손님 태울 생각은 안 하고 잠시라도 미문화원 담벼락에 차를 붙여놓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림책을 보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한 해 언젠가 정말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피카소 그림을 보다가 그 책자를 몰래 화장실로 들고 가가지고 한 장을 찢어가지고 그 피카소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액자집에 맡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한 20년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림을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뭔가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가난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도 그림이 그렇게 좋았고 또 그런 그림을 보는 것이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인쇄물이었지만 요 근래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작가를 조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잘 안 보시는 것 같다, 관심이 별로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유튜브라는 게 재미없는 것까지 봐야 된다, 그런 유튜브는 없는 거죠. 재밌는 유튜브를 보실 권리가 충분히 구독자들한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지고 세금을 비롯한 경제가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옛날같이 이렇게 벼락부자가 나오거나 갑자기 어느 날 억만장자가 되거나 이런 일들은 참 힘들어졌습니다. 세상이 공평해지면서 그 대단한 기회가 가는 일들은 자꾸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람 시로 태어나고 음악으로 자라고 그림으로 죽는다. 이 말은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취미활동이 그림 수집이고, 또 그 말은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림 수집이야말로 가장 돈이 많이 벌리는 취미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 중에 몇몇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해외의 그 갤러리들이 전시를 막 시작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해서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 작가가 한 2, 3년 있다가 뜨고 나면 괜찮은 가격대로 그걸 되팔아서 자기 연봉보다 더 많은 인컴을 만들어내는 젊은 사람들도 몇몇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하는 건데요. 그림에 관심을 가지시면 반드시 괜찮은 인컴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림 시장이야말로 생각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많은 작품을 이렇게 콜렉터를 하고 젊은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K-옥션, 홍콩 세일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대단한 부자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쌈짓돈이지만 아주 작은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자그마한 그림을 하나 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저는 감히 제 유튜브를 보는 40대, 30대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의외로
그림 시장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도 배가를 얻을 수 있고 돈을 만드는 것도 다른 쪽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권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국내 작가들도 젊은 작가들이 많이 있고 젊은 작가들이 정말 좋은 기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구매해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수입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자신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사고 그림을 콜렉션하는 이 문제가 꼭 돈이 있어야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몇백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좋은 작품을 구매하고 그 작가를 사귀고 그 작가를 알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작가가 성장하게 되고 그럼 그 작품을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보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작가가 뜨게 되면 그 작품 가격은 정말로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을 보러 갔었는데 그 작품이 1000억이 넘는 작품이었잖아요. 그 작품 앞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정말로 그 먼 길을 가고 거기 가서 시간 내서 그 작품을 직접 보고 오고 나는 언제쯤 저런 작품을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제 스스로가 그런 욕망을 또 그런 제2의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하루 종일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팅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그림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우리나라 대중문화 그림 사업에 그림 시장에 한번 큰 획을 그어보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쓰고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을 준비해서 젊은 작가들의 그림을 사줌으로 인해서 그 작가가 성장해서 나중에 정말 그 작가가 좋은 작가가 되면 어마어마한 가격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단돈 몇십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 그림값이 몇천이 되고 억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일생을 취미를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성을 발굴해내고 찾아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그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시로 태어나고 음악으로 자라고 그림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림으로 죽는다는 이 말은 그림보다 더 좋은 어떤 감성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다른 데 쓸 것을 조금 아껴두시고 그 돈으로 주변에 젊은 작가들의 그림을 사주고 그 작가가 잘 되기를 응원해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모딜리아니의 그 유명한 작품들도 그 모딜리아니가 술 때문에 술을 끊기 위해서 그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그림을 한 3, 4년 그렸잖아요. 그림 가격은 그때 당시는 정말로 술 한 병도 살 수 없는 양고기 2인분도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의 가치를 이해하는 어느 화상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1950년대에 박수보 선생님의 작품을 누군가가 사주고 또 누군가가 그 작품이 유명해질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작품에 대한 그 응원을 해주고 그분을 존경해주고 그분이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살기 힘들다,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비도 올라가고 모든 게 비싸지고 하니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5년 후, 10년 후, 15년 후를 내다보고 30만 원을 투자하고 1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렇게 그림에 투자해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그 행운이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사지 않고 그림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기회는 없는 거죠. 제가 주식에 투자도 해보고 땅도 한 번씩 사보기도 하고 건물을 사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이 더 좋은 투자가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가치를 더 올리고 그림에 투자하고 일찍
작가의 가능성을 알고 그 그림을 투자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습관, 그리고 그 해안만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말년에 그 열심히 그린 작가의 일생과 함께 여러분들도 그 그림 덕을, 그림의 가치를 가지고 좋은 말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작가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많은 그림을 사주기도 했지만 그 작가의 가치를 보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사주고 또 그림을 그리는 우리 젊은 작가들을 지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또 그런 해안을 가진 사람이 행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이중섭 선생님이 제주도에 계실 때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이중섭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그 꽃게가 많이 나오잖아요. 맨날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을 게 바닷가에 게 잡아먹는 그게 최고의 식사였어요. 가난하시니까. 그 꽃게만 잡수던 그 이준석 선생님을 한 번씩 불러다가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맛있는 술도 주시고 했던 구아묵의 시장님이 그 이준석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그 작가를 도와주고 작가를 이해해서 그 작가를 지원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작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작품의 가격이 나중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준석 선생님 작품은 없어서 못 사잖아요. 몇 억씩 해도 몇십억씩 해서 그림이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작가들 중에 정말로 괜찮은 작가들은 몇십만 원을 절약해서 작품을 사주시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그 사람 편에 서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던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관심을 가지시고 작가들을 응원하시고 그 그림을 단 한 점이라도 여러분 비용으로 구매해서 집에 한번 걸어보세요. 벽에 그림이 걸리면 그 벽이 살아서 숨쉽니다. 정말입니다. 그 그림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느끼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여러 가지 감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는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젊은 작가들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살찌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해안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봉에 모든 물가가 비싸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많은 지출이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쪼달리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림 한 점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해안을 가져주실 것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